안녕하십니까, 김무일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며 조선 전기 회화의 정수이자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의 만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연구과정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몽유도원도. 화면에 펼쳐진 이 고즈넉한 풍경을 마주하면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그림을 넘어 한 인간의 꿈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예술적 경지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지난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단 열흘간 공개되었던 몽유도원도 특별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각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회화사의 찬란한 금자탑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죠. 시간을 1447년 4월 20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신 안평대군 이용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거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대 문화계를 이끌던 예술적 감시관의 소유자였던 안평대군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그 황홀한 전경을 당대 최고의 궁중화원이었던 안견에게 그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탄에 맞이 않는 불후의 명작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의 필치로 그림이 완성되자 안평대군은 스스로 그 경위를 밝히는 제기를 적었습니다. 이어 정인지,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등 시대를 대표하는 문사 22명이 참여해 23편의 찬시를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안견의 그림, 안평대군의 달필, 그리고 당대 최고 문사들의 문학적 깊이가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시, 서, 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인 종합예술의 걸작이 탄생한 것이죠. 몽유도원도는 그림과 발문을 포함해 2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를 합치면 무려 20m에 달하는 대작으로 압도적인 스케일 속에 섬세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그림 부분은 가로 106cm 정도이지만 원래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세월 표구 과정에서 일부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형의 웅장함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의 풍경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품 전반에 짙게 배어있는 도가적 색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도원의 문이 열립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신라의 솔거, 고려의 이념과 더불어 한국 회화 사상 3대가로 불리는 안견의 유일한 진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헤아리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안견의 북끝에서 살아난 무릉도원의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이 귀중한 보물이 언제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1453년 개유정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무려 440년이 지난 1893년 일본 가고시마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장자였던 시마즈 가문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 선봉장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 일본 국보로 지정된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델리 대학교가 구입해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46년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신 김재원 박사께서 매물로 나온 몽유도원도를 환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달려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엄청난 가격의 벽을 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1950년대 초에도 한국 고미술상들에 의해 부산으로 들어왔으나 당시 수집가들도 막대한 금액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명작은 1955년 델리대로 넘어가며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간 몽유도원도는 1986년과 1996년 그리고 이번까지 3차례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델리대 측은 이번 전시가 마지막 대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 작품을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빌려주지 않는 그들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델리대 도서관은 이 작품의 보존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대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결정 또한 작품 보존을 위한 그들의 엄격한 방침인 셈입니다.
흔히 비단은 500년, 종이는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제작된 지 600년이 다 되어가는 몽유도 원도는 마치 최근에 그린 작품처럼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합니다. 델리대 도서관은 이 작품의 완벽한 복제본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호류지 금당벽화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다행히 남아있던 복제본이 큰 역할을 했던 사례를 교훈 삼은 것이라 합니다. 저 역시 직접 델리대를 방문해 진본과 복제본을 동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 만큼 정교한 복제 기술을 보며 문화재를 대하는 그들의 치밀한 자세에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사랑과 유물 복제 기술은 언제쯤 저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것은 1966년 일본으로부터 1326점에 달하는 소중한 우리 유물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귀환했던 역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속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강탈당했던 우리 문화재가 광복 21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4479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국공유 문화재 1432점만 내놓았습니다.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부 권장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인 문화재 반환 운동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반출되거나 약탈당한 우리 유물은 7만 6천여 점에 달합니다. 잦은 외침과 일제강점기, 전쟁이라는 혼란기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미국, 스페인 등 10개국으로부터 8,155점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5,100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잇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환수는 5,844점, 민간이나 박물관의 구입은 582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민간 차원의 환수 노력과 국가적인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스미스소니언 못지않은 세계적인 박물관이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그곳에서 몽유도 원도를 비롯한 7만여 점의 해외 유물들이 고국 땅에서 한데 모여 우리 역사의 빛을 다시 발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일 TV였습니다.